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낙폭이 커지네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 물량이 좀 줄여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삼성전자가 밀리네요. 58,000원도 지금 깨진 상황이고 외국계 매도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매수만 했는데 매도하는 또 증권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으로는 아직은 뭐 플러스가 잡히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는 늘어나고 있고요. 시장이 금요일의 요일의 특성도 지금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종목 상담 지금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023153-2611-2612번을 통해서 전화 상담 또 신청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이용도 가능해요. 노란톡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노란톡입니다. 서울경제TV 박원재 검색하신 뒤에 QR코드 입력하고 또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 또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유튜브 접속기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들 최희 캐스터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 금색 재경에 올라온 기사 리뷰와 오늘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리투아니아 세계 최초 중앙은행 디지털 기념화폐 발행 올라와 있고요. 자, 미 연방법원 비트코인 화폐로 정의했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유동성 채굴 지분증명 블록체인의 도입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자, 리투아니아가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중앙은행은 LB 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를 지난 7월 23일 정식 발매했습니다. 자, LB코인은 중앙은행 및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직접 호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무작위로 선택된 6개의 LB코인을 수집하면 하나의 실물 코인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자금 이동법상 화폐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레리는 3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돈 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하는데요. 자, 레리는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 이동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돈은 교환 수단, 지불 방식, 가치 저장 방식이다. 비트코인이 그런 것이라며 사실상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세 번째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유동성 채굴 방식이 지분 증명 블록체인에 도입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테라, 코스모스, 웹3, 솔라나 등을 지원하는 탈중앙 프로토콜 앵커가 거버넌스 토큰으로 사용자 보상을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자, 앵커는 오는 10월 첫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고, 자,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돼 지분 증명 토큰 보유자들에게 보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해당 시스템은 예금 계좌와 대출 플랫폼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할 것이라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금색 재경 기사 리뷰해봤고요. 이어서 주요 화폐 시세 확인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0.27% 상승합니다. 현재 가격 1,300만 원대 보이고 있고요. 샌비트 타임존이 많이 떨어집니다. 27% 가까이 빠져서 가격 225원입니다. 다음 코인 보겠습니다. 자, 오미세고가 0.67% 상승해서 가격 1,933원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인들도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코인 빠집니다. 2% 가까이 빠져서 가격 68,000원대 보이고 있고요. 자, 모네로 0.2% 하락해서 99,000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리뷰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제 뭐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상담 문자들 좀 많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하나 바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받아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나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됐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요? 예. 삼성전자. 위원님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를 얼마에 몇 프로 비중 들어가셨죠? 그 6만 원에 60%예요. 6만 원에 20%요. 60%. 아, 60%요. 예. 고점에 들어가서 살짝 오늘 밀리니까 좀 걱정이 되시죠? 예, 그래요. 네, 그냥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제도 6만 원 돌파하고 오늘 초반에 6만 원 계속 또 떨어지네요. 그게 이게 매수한 지가 지금 그 2월 중순에 매수를 했거든요, 이게. 엊그제 들어간 게 아니라 2월 달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2월 중순에 이게 매수했어요. 그럼 뭐 4만 원도 갔다 오셨는데 예. 이제 그렇게 시간 안 걸려요. 4만 3천 원, 4만 2천 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렇죠. 이제 시간 그렇게 안 걸리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한국물 대표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이제 올라가는 건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요. 예. 오늘 외국인이 팔아서 좀 빠지는 거고요. 외국인은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하고 연동돼서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갈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호재가 많아요. 그 인텔이 그 파운드리를 위주를 줄 텐데 그거 아마 저기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어서 삼성전자 받으면은 어르신 걱정하지 마시고 연말까지 갖고 가시면은 수익 보실 거예요. 목표가는 얼마 잡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뭐 지수를 추종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로 2,400 가면은 이게 한 7만 원 갈 거예요. 그 정도를 보시는 게 가까운 시일내에는 좀 합리적인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분 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셨고요. 네. 네,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오텍인데요. 네. 오텍. 얼마에 사셨고요? 11,900원이요. 11,900원. 비중은요? 30%요. 30%. 허 의원님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텍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11,900원에 30%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예, 11,900원에 30%.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무슨 저기 캐리어 에어컨도 만들고 뭐 차, 음압차 같은 거 뭐 한다고 해가지고 괜찮다고 여름에 그래서 샀는데 너무나 안 올라서 이거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 네, 그럼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서너 달 됐어요. 네, 여름 준비하시느냐고 네, 계절주로 오텍을 매수하신 걸로 보입니다. 기업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여름 이제 잠정 실적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아마도 여름 계절주의 특성상 여름 매출을 기대하면서 2분기 실적을 보는 것은 아니고 3분기 실적에 이제 여름 실적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여름 실적주를 사신 건데 계절주를 사신 건데 이 부분을 차트적으로 한번 먼저 돌아보면 그래도 매수가 부분이 저항대 매물대가 12,500원 이상대가 되실 거예요. 그래도 그 전에 미리 매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단 횡보 구간에서 손실과 수익을 오락가락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횡보 구간에서 확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은 예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12,500원을 넘어가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냥 그 실적만 발표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실적 발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고 슈팅이 나왔을 때에 그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시면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도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3분기 날 때까지 계속 가져가요? 그렇게 오래? 매수 단가가 그나마 양호하신 편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만족하실 수익이 될 때까지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11월 달까지요? 그러니까 11월 되시기 전에 수익이 만족스러우시면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네, 손실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도 조금 수익을 보려고. 그러면 어머니 장기 투자가 가능하실까요? 아니, 한 9월 달까지만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럼 네, 그럼 어머니 2분기 실적 나오시는 거 보시고 수익 실현을 말씀드릴게요. 13,000원까지 올라갈까요? 일단 12,500원 돌파하는 시그널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500원을 돌파한다면 13,000원도 네,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이 좋다고 계속 그렇게 났는데 네. 그거밖에 안 올랐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는 차트상 기본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조금만 너그럽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13,000원도 가능할 걸로 저는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9월까지는 13,000원만 보라고요? 기간은 제가 이렇게 이때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이 기업과 추세상 13,000원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다음 종목 상담 또 받아볼게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이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31만 6천 원에 20%예. 31만 6천 원에 20%. 박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셀트리온을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예. 네, 살짝 높은 가격에 들어가시긴 하셨어요. 예. 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셀트리온은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처음에는 좀 레드오션 돼가지고 해외에 빅파마들이 좀 들어오면은 이게 먹을 게 별로 없다 이런 전망이었는데 최근에 해외 빅파마가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지난달에 한 50% 가까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율적인 이제 조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게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전에 실적이 안 나올 때는 꿈으로 갈 때는 꿈으로 막 달렸는데 실적이 나오면 실적하고 엇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실적이 안 나올 때가 차라리 탄력이 좋은데 나오니까 내년에 한 7천억 영업 이익을 봐요. 당기순이익을. 그러면 한 60배를 보면은 한 42조 드는데 지금이 42조예요. 그러니까 내년 것까지 땡겨왔는데 그럼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제도 셀트리온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재가 많아서 걱정할 종목은 아닌데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추가 매수는 그럼 한 얼마쯤 하면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갖고 가시다가 만약에 25만 원 수준 떨어지면 거기서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거기까지 잘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거냐? 예, 그렇습니다. 한 20% 정도면 적절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20%만 갖고 가시면서 아마 연말이나 내년 가면은 뭐 지금 가격보다는 꽤 올라가 있을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셀트리온 듣고 왔고요. 다음 종목 상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연결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나오셔도 돼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LB 시스템이요. LB 세미콘 아니에요, 혹시? LB 세미콘. 헷갈릴 수 있어요. 얼마에 몇 프로 사셨어요? LB 세미콘 네. 9천, 아니, 만 원에 한 만 원 정도에 산 것 같아요. 얼마에 정확히 사셨는지와 비중을 알아야 저희가 조금 20%, 더 20% 정도 샀어요. 네, 20%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B 세미콘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사고 보니까 좀 높은 가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회사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부분이나. 방탄소년단 그런 반도체도 좀 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BTS 강세로 주가가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DPC나 다른 부분들까지 해가지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매수를 오늘 하셨을까요? 아니면 6월 달에 하셨을까요? 6월 달에 했는데요. 6월 달에 하셨어요? 네. 네. 지금 오늘도 고점 맞고 금요일 역할인지는 몰라도 금요일 이후인지는 몰라도 고점 맞고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을 보고서 사신 거라면 네, 기업 고유의 가치보다는 방탄소년단 쪽으로 시장의 이슈가 조금 쏠리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시라면 만 원이 솔직히 매수가가 낮지는 않으신 부분이에요. 지금 차트를 제가 열어드렸는데 딱 이제 고점대에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만 원이면. 그러면 다음 주중에라도 매수하신 부분을 넘어간다고 하시면 가능하시면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가 있으시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네,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부분은 이렇게 차트가 고점 맞고 떨어지는 차트들이 지금 여러 번 연출이 되고 있어요.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구간을 조금 유념을 하셔서 고점에서는 따라가지 않으시는 매매 습관을 좀 길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LB 세미콘 들어봤고요. 다음 전화 상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에이스테크 19,750원에 네. 70%요. 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바로 받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이스테크를 19,750원에 70%를 들어가셨어요. 네. 좀 비중이 많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네, 했어요. 에이스테크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어요? 여기 친척분 추천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셨군요. 그 기업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네, 5G 관련됐다고. 그러면 좀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네. 그 에이스테크는 그 5G를 하면은 기지국에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네. 그 안테나를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잘해요. 네. 그 먼저 잘한 기업이 있는데 그게 KMW라는 기업인데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5G를 작년에 제일 먼저 했거든요. 네. 그 제일 먼저 하면서 얼마나 전국에 수도권에 안테나를 많이 깔았던지 그 전에 돈도 못 벌던 회사가 1,000억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2조까지 갔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얼추 공사가 끝나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데가 이제 5G 기지국을 만들면서 안테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은 에이스테크가 KMW보다는 좀 못한 회사였는데 네. 그 글로벌 통신사 중에서 장비 업체 중에 에릭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여기랑 손을 잡고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고 미국에서 3대 통신사인 T-모바일 이 회사의 수주를 받을 거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7,000원에서 2만 원까지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근데 하필이면은 그때 들어가셨어요. 100%가 넘게 올라갔는데. 회사는 좋아요. 회사 좋고 전망도 좋아 보이는데 아직 저 수주가 안 돼서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네. 실적은 가을에나 돼야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70%를 너무 많이 들어가셔서 네. 견디셔야 되는데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가을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예, 기다리는데 가격 조정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냥 놀라지 마시고 네. 심장을 좀 단단히 하시고 기다려 보시면은 네. 웬만하면은 수주받고 얘기한 대로 될 확률이 많아 보여요. 네. 주식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기술 개발에서 일체형 안테나도 개발을 했고 네. 아마 T모바일에서도 수주받는 게 맞고 에릭슨이 수주하면은 에이스 테크놀로지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률은 많은데 지금 너무 올라서 네. 이게 뭐 17,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싶은데 네. 뭐 견디시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견디시다가 올라가면은 이제 수익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넉넉하게 연말이나 내년까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에이스테크 듣고 왔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연락 주셨어요? 네, 휴마시스요. 휴마시스요. 얼마에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6,000원에 10%요. 6,000원에 10%. 많이 수익 나셨는데 허 의원님 받아보시겠어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비중이 10%인 게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고 더 네네. 많이 매수를 하셨었는데 수익 실현을 좀 하셨나요? 아니요. 그래도 처음 사신 대로 계속 갖고 가고 계신 건가요? 네네네. 네네. 일단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네. 매수 단가가 굉장히 저점이셔서 가능한 한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코로나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 또한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겨울까지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네.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들의 조정 때문에 휴마시스는 진단키트 관련이기 때문에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치약이나 백신보다는 진단키트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부분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고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백신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에서 조금 출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간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함께 매물 출회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네네. 동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견디신다면 연말까지 가져가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네네. 않고 지금에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는 그림을 기대하고 계신다면 네. 14,000원 그 위에서 14,000원은 분명히 넘어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실적 발표까지 보시고 14,000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고려해 보시면서 네.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휴마시스 듣고 왔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 또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카페 24. 네네. 얼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비중은요? 네, 58,300원에요. 네. 30%요. 네. 박 의원님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페24를 58,000원대에 들어가셨어요. 네. 네. 카페24는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TV 방송 보다가요. 네. 뭐 괜찮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너무 그러셨군요. 많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기업 내용은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예, 근데 네모에 뭐 페이스북하고 네. 뭐 연결이 되고 뭐 이런 맞아요. 들어갔거든요. 이게 쇼핑몰을 하면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포털도 만들고 쇼핑몰 그 인터넷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쇼핑몰 호스트라는데 그거를 전업으로 하는 회사라서 아주 네. 독특한 비즈니스니까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아서 상장을 한 이후에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만 원까지 갔다가 쭉 떨어졌는데 이제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보다도 먼저 페이스북 그 포털 운영하는 홈페이지 만드는데 쇼핑몰
네. 업무 제휴를 한다 이래갖고 최근에 다시 올랐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대감은 많은데 아직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 5,500억인데 작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50배를 받고 있으니까 싸다. 이러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프리미엄은 충분히 받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가려면 페이스북하고 뭐 업무 협약이 나와서 가시적으로 뭐가 나오든지 실적이 더 뛰어나게 나오든지가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좀 애매하고요. 네. 수급도 지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외국인 기관은 안 들어오고 개인만 들어와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갖고 있어서 과연 좀 올라가서 수익권으로 치고 올라갈지. 네. 지금 장기 박스권 하단이 5만 원 수준인데 네. 5만 원 수준을 깨면은 조금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불편한 자리인데 이 기업을 제가 확신이 있으면은 그냥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네. 확신을 갖기는 좀 애매합니다. 어떤 애매해서 편이 더 나을까요? 좀 판단을 하셔서 지금 네. 5만 2천 원이니까 네. 여기까지 와서 뭐 줄이긴 그렇고 올라가면은 네. 한 5만 6천 원 수준에서는 한 반 줄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6만 원 넘어가면 거기서 일단 나오시는데 네. 이런 종목은 수급이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네. 그런 일이 없이 줄줄줄 흘러서 5만 원이 깨지면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도 반 줄이고 내려가도 반 줄이고 네. 지금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네. 지금 시장이 근데 희망적인 건 이렇게 네. 독특한 비즈니스 혼자만 하는 이런 기업이 뜬금없이 올라가요. 워낙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선뜻 또 매도도 권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혼자만 하는 기업이 있는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시세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렇게 시세가 나면 그때는 얼른 나오십시오. 선생님, 제가 네. 저도 전화 통화된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돼요? 그거 여기 원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안 돼요? 제가 한번 안 돼요? 물어볼게요. 가능합니까? 저한테 안 돼요? 그러시면 예, 그러시면 30초 만에 여쭤보실 수 있어요. 30초. 네, 현대모비스요. 21만 7천 원에 30% 샀어요. 얼마요? 21만 7천에 30%인데 결론만 주세요. 원요. 현대. 모비스. 현대모비스 갖고 가세요. 네, 갖고 가시는 네, 걸로.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람이 같으면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오늘 장도 안 좋은데 융통성 없이 맞습니다. 하면은 서로 기분 안 좋아집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갑니다. 예,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 화승엔터프라이즈 11,080원에 비중 22% 어떻게 할까요?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 보겠습니다. 11,080원이네요. 11,080원에 22%시네요. 화승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닥주를 이제 찾던 중에 그래도 한번 봤던 종목인데요. 한번 화승 엔터의 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편이고 그 운동화, 신발 이렇게 3선 나오는 그런 운동화 제조하고 판매하고 하는 부분인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조금 어렵고 하는 바람에 실적이나 매출은 2분기 또는 3분기까지도 조금 서프라이즈는 아닐 거다.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튼실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연말까지도 조금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그리고 상승폭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신다면 고점을 맞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저점 부분에서 상승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가는 적어도 16,000원 이상까지는 길게 바라보시면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2분기, 3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 하더라도 투자 기간이 조금 여유롭게 바라보실 수 있는 시청자님이시라면 16,000원 이상까지는 조금 진득하니 기다려보시는 그런 매매 전략, 매매 스타일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행히도 매수가가 조금 여유로우시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상승을 기다려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2253 많이 내려갑니다. 지금 0.79%대까지 동시효과에 내려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짚어보면 2271, 장 초반에 좀 나쁘지 않았는데 쭉 빠져내려오네요. 지금 2250선은 지켜냅니다. 그래도. 자, 다음 보겠습니다. 외국인 개인 사고요, 기관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장 초반까지 그렇게 많이 안 샀는데 외국인들이 사던 물량들을 지금 많이 줄였고요. 기관이 매도하는 물량을 개인이 좀 받아내는 모습들 계속해서 포착이 됐는데 기관은 아무래도 펀드 매도에 대해서 조금 압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펀드 환매 물량들이 나오면 기관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당분간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다음 주가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흐름도 지금 포착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이버만 올라갑니다. 네이버 뭐 실적 발표 잘 나왔었고요. 지금 오늘은 카카오, 네이버, 뭐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소폭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보시면 LG화학도 들어와요. 오늘 외국인 수급 많이 들어옵니다. 역대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같은 섹터에서 움직이고 카카오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815포인트대 코스닥도 상승폭을 좀 줄이는데 하루간의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818부터 지금 814, 15포인트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계속해서 개인이 끌고 가는 장이긴 했는데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 많아지면 개인이 끌고 가기가 어려운 장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개인들이 좀 많이 사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물량 사고 있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이 소폭씩 빠지는 가운데 시젠 보시면 뭐 6.81% 어마어마합니다. 시젠은 뭐 지금 기대감도 있고요. 향후에 진단시약 대장주로서 꾸준할 것이다, 지위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시젠이 잘 가면 그리고 같은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올라갑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잘 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넥신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랜만에 급등 한번 나와주고요. 제넥신 어제 쉬고 오늘 다시 올라갑니다. 5G 관련 종목들 올라가다 내려오는 KMW, SK모트리얼즈, CJENM이 시총이 이제 10위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얼마 전만 해도 사실 시총 2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CJENM 이 업종의 약세는 참 안타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자회사인데 지금 조금 올라가는 모습도 포착이 되네요. 네, 한 주간의 뭐 증시 마감이 된 거고요. 7월의 증시도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번 주 증시는 올라갔어요. 지수상으로 보면 2200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2253 정도면 그래도 퍼센테이지로도 꽤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루하루 지수를 보면은 헷갈립니다. 그렇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93대까지 떨어졌죠. 제가 달러 인덱스 처음 와서 말씀드릴 때가 103? 뭐 이렇게 움직일 때였는데 이제 기조적으로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주식과 비철금속 뭐 이런 쪽인데 요새 비철금속도 많이 올라가죠. 결국은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채권이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여타의 자산으로는 자산 인플레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주식이 가장 대표적이죠. 미국 시장만 바라갔던 시장이 다른 쪽을 보기 시작한다면 아마 이머징 국가, 그중에서도 굉장히 매력 많은 섹터가 많은 항공물이 크게 수요받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큰 그림을 보고 가시면 잠깐 조정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예상치 못하는 삼성전자의 증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시장에서는 여지껏 받쳐왔던 동학개미 운동이랄까요? 개인들의
스마트한 매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받쳐줬던 기관들의 매도세인지 앞으로 다음 주가 기대되기도 하면서 걱정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받쳐주고 거기에 이제 기관들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들어와 준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말씀하신 대로 환율의 영향 때문에라도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코로나19 영향에서도 안전하고 신흥국 중에서도 안전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선방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자산으로 엔달러 달러보다는 스위스 프랑까지도 사람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그래도 각국의 GDP 발표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조금 급하게 가기보다는 차분히 가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더 많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급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은 더 진득하니 바닥줄을 찾아서 진득하니 하는 매매를 이어간다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 상승장에서 앞으로의 상승장에서 조금 더 수익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75% 내려가면서 2250선이 깨지네요. 2249.91에 마감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래도 올라가네요. 0.14% 올라가면서 815.30입니다. 환율, 원달러 환율 요즘 많이들 보실 텐데 내려갔습니다. 내린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내려갔네요. 1191원대로 다시 내려갔고요. 자, 환율도 내렸고요. 지수도 내리면서 7월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전화 상담 받으면서 마무리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이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예, 9,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인데 이게 두산건설 매각해서 두산중공업을 받은 거거든요. 그 부도 났을 때 두산건설. 그 상장 폐지했을 때 자진 상폐했을 때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대신 받으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의도치 않게 가지고 됐어요. 계시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고요. 예. 그게 이제 평균치가 9,900원이 됐더라고요. 네네.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산건설로 출발해서 고생을 오래 하셨네요. 몇 년 가까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목 선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두산그룹은 이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데 갑자기 두산중공업이 그나마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온 거는 정부 정책이 폭력으로 가면서 두산중공업이 폭력으로 이제 전념을 해서 3년 후에 1조 매출을 올리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발표하면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한번 기업이 어떤지 살펴봐 드릴게요. 네. 두산중공업이 현재 시가총액이 이게 이제 기업의 가치죠. 시장에서. 네. 2조 7천억이에요. 네. 근데 두산중공업은 계속 적자지요. 네. 왜 적자냐면 금융 이자 내는 차입금이 아마 11조, 12조 될 거예요. 전체 차입금은 한 19조, 20조 되는데 이자 나가는 게 한 11조 되니까 아무리 저금리라도 이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와도 빚도 못 갚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그거는 좀 먼 훗날의 얘기고 이게 당장 재무구조 개선이 돼서 이자를 줄여야 되는데 산은하고 유상증자 또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재무 조달을 해서 차입금을 좀 줄이는데 한 4, 5조 줄이면은 이자 부담이 많이 경감이 되니까 네. 이게 사업 전환하면은 기대감은 되는데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여기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저도 사실은 9,900원이 원가라고 보기도 어려우시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종목을 교체하셔서 시장이 지금 좋거든요. 네. 좋은 종목이 많아요.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바닥에서 4,000원에서 지금 10,000원이면 또 안 올라온 것도 아니거든요. 네,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가격에서 일단 나오셨다가
이제는 좀 종목 선정에 신중을 기하셔서 좋은 종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면은 30%씩 3번 수익 나시면요. 네. 금방 회복됩니다. 지금 30%짜리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산중공업은 장기 전망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네. 그 변수를 모두 다 합해서 전망하기는 많이 힘들고요. 네. 이게 뭐 좋은 쪽으로 보면은 많이 좋을 수도 있는데 여전히 재무 약정이 완성이 안 됐고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나오시고 좋은 종목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 또 되어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즈. 얼마에 사셨고 비중 얼마나 되세요? 이건 1년 반 정도 갖고 있었고요.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예, 53,000원에 30%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화 주신 것 같은데 받아보세요, 의원님. 네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는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려는 마음이 조금 드시나요? 아니면 얼른 본전으로 나오시기를 원하시나요? 수익 보면 더 좋을 텐데 그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 우선은 네. 그러면은 궁금하고 목표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어떻게 또 이어가셔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차트상으로 지금 매수하신 부분이 네.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53,000원 부분이 이제 네네. 이 부분을 뛰어넘는다면 네.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그 53,000원 부분을 뛰어넘었던 부분들이 2018년도부터 3번 정도까지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한 번, 2번 이렇게 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2차 전지랑 2차 전지 소재 부품주 관련해가지고 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그 부분의 성장성을 도모하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까지 다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의 2분기의 실적이 너무 좋아서 53,000원으로 훌쩍 넘어가는 일이 당장에는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3분기, 4분기까지 이어가신다고 하면 올 연말에서도 그 부분은 매수하신 53,000원 부분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도 그 부분을 지지를 하는 기반이 5만 원 정도는 이제 앞으로 지지를 하면서 가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향후 전망성이 더 유망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만 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투자 기간이 여유로우시다고 하면 연말 또는 감사보고서가 나오는 3월까지라도 내년 3월까지라도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오래 기다리셨으니 꼭 수익을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말씀과 함께 수익을 실현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말 정도면 그 가격을 넘을 수 있을까요? 네. 본전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연말까지는 들고 가시면 53,000원은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다음 종목 상담 또 전화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연결되셨어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 네. 종목이요? 어떤 종목? 네, 잠깐만요. 누구세요? 이따가 좀 얘기할게요. 조금 이따가요. 어머,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지금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조금 이따가요. 나 전화 받는 중이니까. 전화를 받으셔야 여보세요? 돼요, 지금 빨리.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 예. 어떤 종목 셀트리온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예요, 비중이? 10만 6천 원이요. 10만 30%. 비중은요? 30%? 30%.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후 시간에 바쁘세요. 예.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냥 편안하게 갖고 가시고 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실적 부분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올라와서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갈 길은 제가 볼 때는 멀었으니까 조금 뭐 30% 적정하시고 뭐 가격은 조금 높아서 서운하신데 뭐 원래 주식이 사면 불립니다. 그냥 갖고 가시면은 좋은 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연말까지 뚝심 있게 갖고 가시다가 혹시 더 밀려서 걱정되시면 다시 전화 주세요. 아우, 드립니다. 네,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수고하십니다. 녹십자 홀딩스. 네, 얼마에 사셨고요? 26,450원에 35%요. 수익 나셨네요? 수익이요? 네. 지금 안 나왔는데? 그래요? 현재가네요, 딱. 예, 22,000원으로 들어가지고 허 의원님 받아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도 안 하고 갖고 계셨어요? 네네네. 네, 이 기업을 사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지인이 뭐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뭐 알지도 못하고요. 네네. 35% 비중이 적지는 않으나 지인은 목표가를 얼마로 말하면서 추천을 하셨나요? 한 20% 정도 보던데요? 20% 더 올라가면 팔자고 하시던가요? 네네네네. 네네. 그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 네. 함께 같이 잘 들고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십자 랩셀도 있고 녹십자도 있고 매출이나 그룹적으로는 괜찮은 기업이니까요. 네. 오늘 안 파셨다니까 다행히도 이쯤에서는 다들 매수가 근처에 오면 팔기 마련인데 그래도 잘 지켜주셨네요. 네,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조금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안 파시고 기다리시고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실 수 있다는 말씀이라면 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보신다면 연말까지 3만 원은 충분하게 여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팔고 싶다고 하시면 25,000원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선으로 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시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원하시는 수익만큼 가실 수 있으니까요. 좀 차분히 대응하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 문자 상담 또 받아볼게요. 한진칼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93,500원에 비중 30%. 여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잖아요. 한진칼, 어려운 종목이죠.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제 이슈 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슈 따라 움직이더라도 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진칼이 시가총액이 어느덧 5조가 넘었죠. 지금 정확하게 5조예요. 저스트. 5조면 통상적인 생각에 5천억 수익이 나야 되죠. 적자입니다. 당연히 항공사가 지금 경영 수지가 안 좋죠. 자본 총계가 얼마냐고 보니까 1조 4천억이에요. 자본 총계 대비해서도 3배 이상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그럴 만한 기업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사그러들면 이를테면 양쪽의 지분이 팽팽한데 여기서 어느 한쪽이 승리를 하는 순간 이거는 그대로 원위치에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이고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93,500원에 30%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기를 바라봐야 되고요. 만약에 취득가 이상 올라온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진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